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최초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다른데 어떤 거는 400만 년 전, 어떤 건 350만 년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350만 년 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350만 년이 됐다라는 거. 두 번째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처음에 인사.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가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만 년 전부터 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널리 분포하게 돼요.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는 조상일 수 있다. 우리의 직계 조상.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침팬지에서 인류가 분화되기 처음에 인류라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실제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에요. 현생 인류. 30만 년 정도 됐다. 그런데 4대 문명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문명 국가를 이루기 시작한 거. 4대 문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강을 중심으로 해요. 첫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여기에 해당돼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어.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이 있고 지금의 어디예요? 인도.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은 실제로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 4대 문명은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문명이 발생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언제부터? 30만 년 전부터 출현했다고 그랬죠. 그럼 인간은 오랫동안 문명인의 시기가 아니라 이런 시기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30만 년 이상 인간의 직계 조상부터 따졌을 때 인간의 직계 조상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상태로 350만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이런 상태로 30만 년 정도를 살아온 거예요. 문명의 시대는 6천 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DNA와 우리의 뇌 구조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 상태일까? 이 상태일까? 이 상태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인류에 남아있는, 여러분 몇면이 남아있는 그 뇌에 남아있는 속성, 그 다음에 DNA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깝다고? 호모 사피엔스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때 속성들을 잘 봅시다. 이때의 속성들을 잘 봅시다. 이 호모 사피엔스죠. 이 원시 시대의 사람들의 속성들.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먹을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어요? 적었지. 먹으려면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에 채취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겠죠. 채취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보다 먹을 게 엄청나게 적었겠죠.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사냥을 하다가 죽은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고.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게 제1과제였을 거야. 왜냐하면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 대부분. 그때는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에는 실제로 현재에도 그런 상황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속성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원시인의 생활들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것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원시시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숲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 무엇이 있는지 몰라.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왜? 잘못 들어가면 맹수한테 잡혀먹힐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이때는 먹이가 되게 적었죠. 한 번 먹으면 많이 움직이려고 할까? 적게 움직이려고 할까? 적게 움직여. 여러분 사자가 음식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 봤죠 그런 거?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고 막 움직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럼 더 빨리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 음식 찾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최소한으로. 언제 빼고는요? 음식을 또 구하려고 할 때 빼고는. 사냥을 할 때. 또는 무엇인가를 먹을 거를 얻으러 다닐 때 빼고는 최소한도로 움직임을 줄여야 돼. 이게 근 30만 년간 유지돼서 우리 내 DNA에 저장된 값이야.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하지 않게끔 돼 있어. 새로운 것들을.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속성들이 여러분의 DNA에도 있는 거야. 또 하나 뭐예요?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고 싶은 거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속성이 살아가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별로 맞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공원들 숲속 들어간다고 해서 야수가 나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 예전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목숨을 이어나갔죠. 사냥과 채집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얻지 않으면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 의식주죠?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어때요? 죽죠? 그 겨울에 나가서 잡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옷을 안 입는 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회적으로도 살 수가 없어. 마지막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안 먹으면 죽잖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안 먹으면 죽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전에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음식을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얻을 수 있어. 지금은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의식주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사야 돼.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이어나갈 수 없더라. 근데 여러분들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누가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고 있어. 근데 그 부모님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한 15년 정도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도 많이 잘 되시는 분이 15년이지 그 전에 끝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 정년퇴임은 60세니까. 근데 그때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거는 이 두 부류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건 아니야. 어떤 것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를 가르지 않아. 그냥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 1번의 부류에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해당이 돼요. 2번에 속하는 사람들은 10% 정도가 해당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래요. 그러면 1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치고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 10%. 그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에 해당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여러분 아플 때 치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사람, 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2번에 들어가요. 한 1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없다면 1번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점이 없다고 생각해봐. 뭐랑 똑같아요? 원시 시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번이 존재하려면 2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국가에선 그래서 2번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 2번의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 이 사람들을 위한 거고, 또 1번의 사람들도 예전에는 사냥이라든가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했지만 지금은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실제로 공부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야. 2번의 사람들을 위한 공부, 1번을 위한 사람들의 공부.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뛰어나고 못하는 사람이 바보 같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라는 것들을 잘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속성에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지. 왜? 새로운 걸 하지 않게 돼 있잖아.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기관 중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있어. 뭘까요? 뇌야, 뇌. 뇌가 한 20%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뇌를 사용한다라는 것들은 공부를 한다는 건 뇌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이 위배된단 말이야. 사실 공부는 사람의 속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람의 속성과 역행하는 길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시켜. 왜 시켜? 이게 필요하거든. 2번도 필요하고 1번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들은 어쨌든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학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각 공부라는 것들을 해.